안녕하세요. 신버스의 한지선입니다. 신버스에 대한 간단 소개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버스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같은 이런 정도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질문은 밖에서도 있어 왔고 항상 우리 안에서도 있어 왔던 울림입니다. 신버스가 무엇인가는 점점 변해가고 진화해가죠. 우리는 우선 그 의미를, 우리의 모토를 심볼 안에 깃들게 했습니다. 마음심자죠. 지금 갑골문자, 3000년 전의 갑골문자의 마음심의 모습인데, 즉 심장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그린 것을 세상에 구현하다, 이것이 어떤 신버스의 모습인데, 무엇을 구현한다는 것인가? 바로 공유의 정신입니다. 신버스는 공유죠. Sharing is caring. 공유하고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뎁과 우리의 유저들을 돌봐드린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버스의 뜻이 있겠죠. 심은 심포니 할 때 심, 벌스는 유니버스 할 때 벌스입니다. 그래서 together, interact, 상호작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상호작용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메인넷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뎁에게, 즉 메인넷과 뎁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유저가, 소비자가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뎁과 뎁이,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이죠. 우리 신버스 안에서는, 이 플랫폼 안에서는 우리의 뎁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메인넷과 메인넷이 아주 독특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의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블록체인의 초창기이죠. 아주 혼돈의 상태, 스캠도 많고 버블도 많은, 물론 지금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6.25 때 이야기가 아니죠. 올해 초창기 때 이야기죠. 그리고 당연히 풀어야 될 난제, 숙제들이 많습니다. 속도의 문제, 용량 저장의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의 문제, 정당한 분배의 문제, 탈중앙화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버스는 핵심 가치를 세워야 되겠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 실용입니다. 쓸 수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기술은 무엇에 쓰겠는가, 이거죠.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 동네에는 중집도 쓸 수 있고 커피점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그것이고, 여기서 이 실용이 오래 지속되고 확장되려면은 바로 공생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어야 된다. 상생의 원리, 그것이 바로 심바이오시스죠. 이것을 우리는 핵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구현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겠는가? 그야말로 훌륭한 메인넷이 만들어지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되죠. 컴퓨팅 파워,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어떤 지식, 그리고 경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설계해본 경험, 그리고 운영해본 경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막혔을 경우, 멈춰버렸을 경우, 그거를 개선해본, 해결해본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호로스의 눈처럼 총체적인 시야, 통섭적인 지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가까운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버스의 아키텍트이신 최수혁 박사님이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고, 지금 고려대학에서 토큰 이코노미, 즉 암호화폐 쪽에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그 파운더들, 그다음에 어떤 개발팀들, 이런 분들이 그럴 역량을 충분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정보통신 시스템, 이런 것을 다 설계하고 운영해본 그런 실질적인 경험, 통신을 잘하던 분들이 이 블록체인에 오면은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어차피 블록체인계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죠. 긴 역사는 바로 IT의 역사죠. 거기서의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지금 넘어와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드바이저 그룹들은 명목만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국내든 국외든 간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비전을 같이 세우고
또 인맥을 같이 넓혀주고 펀딩을 연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정말 고마운 분들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라이언스들 좀 많은 편이죠. 각 분야, 게임 분야, 먹거리 분야, 헬스 분야, 커뮤니티 분야, 많은 분야에 우리 얼라이언스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묻더라고요. 유명한 얼라이언스 뎁 있습니까? 그때 저희는 대답하죠. 유명한 뎁도 있고 앞으로 유명해질 뎁들도 있으십니다 라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성장을 같이 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플랫폼인가? 다기능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멀티펑셔널 플랫폼이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뎁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Optimized for 뎁. 뎁의 명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속도의 이슈. 우리는 이 속도의 이슈를 이렇게 봤습니다. 유전자부터 바꿔야 된다. 메인 보드를 바꿔야지 메인 보드는 옛날 거로 놔둔 채로 거기다 뭘 붙이고 하는 거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컨센서스 합의 과정에서부터 게임 이론을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이론 안에 사회선택 이론 그리고 투표 이론, 비토권 등등의 아주 유용한 아이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도입하고 융합시킨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기존 BFT 알고리즘에 비하여 2배의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속도만 구현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적용으로 블록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정한 노드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탈중앙화 그리고 거버넌스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용량의 문제, 대용량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또 이 공룡 같은 비대해진 몸집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초기의 기록부터, 즉 제네시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두 짊어지고 다니는 이 바보 같은 일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기술을 여기다 적용했냐면 스냅샷 기술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체인을 찍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거래에 필요한 필수 기록만이 유지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카이브에 저장해버리면 됩니다. 짊어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용량 저장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을 하기 위해서는 편의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 그리고 커피점이 토크나이즈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토크나이즈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어려워서 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죠.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은 실제로 부딪혀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죠. 블록체인의 꽃이라고도 얘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99%의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이고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더 나아가자. 1대1 거래만 돼야 되느냐? 1대 다 거래도 돼야 된다. 즉시 거래만 돼야 되느냐? 미래 거래, 즉 예약 거래도 돼야 된다. 그리고 원본 증명, 다수 서명, 공인인증 등등등 우리 거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어떤 기능을 범용 거래 처리기라는 것 속에 우리는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거래를 누구나 쉽게 소상공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스탬프 찍죠. 커피 먹으면 또는 음식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으면 쿠폰 찍어주죠. 이런 것들이 모두 토큰으로 쌓인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할인이 돼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용기간, 이 쿠폰의 사용기간 어떤 제한도 없어지죠. 그리고 품목들은 쓸 수 있는 품목들은 뎁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어 가겠죠. 아주 재밌는 시장이 창출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킬러 뎁 또는 킬러 앱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존 대형 메인넷들의 몰락은 바로 그 원인이 뭐냐? 킬러 뎁의 부재에 있다. 즉 아마존 같은, 애플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지 못한 겁니다. 왜 생겨나지 못했는가? 경쟁을 통해서만이 그런 것이 생길 수는 없는 구조죠. 이제는 콜라보와 협력, 그리고 소통, 교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 원래 속에다가 그런 어떤 상생의 장을, 실크로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월렛이 공유되고 우리 모든 뎁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디가 공유됩니다.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뜻은 아닙니다. 빅데이터가 공유돼요. 그럼으로써 유저가 공유되고, 구체적으로는 뎁 체인이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뎁끼리 코인을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유저가 공유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또 마켓, 즉 시장이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시장은 이만했지만 또 하나의 시장과 결합되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죠. 우리 안에 30개의 뎁들이 시장을 공유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뎁은 지금 이미 20만 분의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타트업은 5,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합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재미있는 기술적 교류, 그 다음에 유저의 교류가 일어나겠죠. 자, 공정한 분배 이슈. 이거 중요하죠. 공정한 분배가 이미 되고 있었다면 탈중앙화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주장되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발전되고 잉여되는 그 가치가 자꾸 편중되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소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치 삽질하듯이 땅 파서 마이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소모적인 채굴 경쟁, 많은 전기세와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와 공간 차지 등등, 이런 어떤 채굴 방식은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박물관에 기록될 만한 아주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왔다고 하는 POS 또는 DPoS도 마찬가지입니다. S자가 들어가는 것, 즉 지분, 스테이트는 결국은 지분을 많이 가진 그런 소수에게 편중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죠.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아무리 탈중앙화를 이념으로 가진다 할지라도 지분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하는 그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가장 적절한 공정한 분배는 무엇인가? 기여한 바에 맞추어 분배해주는 것일 겁니다. 이걸 못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분배해주고 싶지 않아.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분배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겁니다. 실은 이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해요. 분배의 공식이란 것이 있거든요. 기여도에 맞춰서 그 분배할 수 있는 이 공식도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네트워크를 활성화된 어떤 그 기여도,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에 기반한 기여도 등등,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경제 원리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뎁에게 30%, 유저에게 30%라는 막대한 양을 우리는 돌려주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 뭘까요? 바로 다중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세계 최초로 다중 블록체인,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의 체인과 계약의 체인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다가 거래도 즉시 거래와 미래 거래를, 즉 예약 거래를 따로 할 수 있도록 분리시켰어요. 그 다음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리워드 체인을 따로, 그다음에 보팅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팅 체인을 따로, 뎁의 교환, 토큰 교환을 위해서 뎁 체인을 따로, 메인넷을 만드는 어떤 과정을 위해서 메인넷 체인을 따로, 이런 모든 것이 분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태까지는 한 체인이었죠. 모든 것이. 어느 회사 속에 직원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겠죠. 그리고 효율은 나지 않겠죠. 우리는 이제 수많은 직원들, 수많은 부서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차를 가지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분업의 모양을 이루게 되겠죠. 이름으로써 우리는 퓨처와 멀티를 구현했어요. 이 말은 타임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공의 문을 넘어서는 대모험, 대서사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깃발을 들고 앞서겠다라는 것을 찬양한 겁니다. 메인넷 속의 메인넷,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
뎁들이 이제 들어오죠. 이 뎁들은 누구나 나중에는 언젠가는 메인넷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자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모든 뎁들이 모두 메인넷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죠. 요즘은 그 인력을 구하고 몇십억 또는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몇 년을 기다리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필요한 일일까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기 위해서 집집마다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다면 아주 어리석은 일이겠죠. 간단하게 이미 나이스하게 메인넷을 만들어 놓은 신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쓸게요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복제, 우리 메인넷의 자기 복제 기능입니다. 프랙탈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구현하는 바는 바로 탈중앙화된 이상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메인넷과 메인넷이 콜라보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말하자면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협력합시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토콜을 호환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그런 기술이 설계되고 있죠. 이 밖에도 또 무엇이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들은 계속, 즉 한 달마다 계속 또 새롭게 나오고 매일같이 진화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진화와 혁신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백서가 나왔다고 멈춰진 게 아닙니다. 업데이트되고 있죠. 더 좋게 더 좋게. 이 모든 어떤 열정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자는 대명제,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는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자, 그들이 만든 잉여 이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그 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혁신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버스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